오늘 16주년입니다. 예, 16주년 세월이 많이 갔죠? 네. 예, 이렇게 튼튼하게 건강하게 건재할 수 있었던 거는 모든 고객님들 덕분이고요. 예, 오늘 아주 정말 귀하신 분을 예, 모셨습니다. 제 이 사업 하면서 늘 정신적 멘토 그런데 이 박사님을 제가 만난 적은 없어. 오늘 처음 뵙는 거거든요. 어디서 뵀냐? 책을 통해서 또 방송을 통해서 EBS의 4부작 특강을 통해서 제가 정말 존경하는 예, 저의 멘토로 제가 이 사업하면서 예, 늘 이 박사님의 책을 제 안고 살았어요. 예, 그것이 오늘 제 바람에, 소원에, 꿈에 이루어지는 순간 오늘 박사님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 여기에 써있는 대로 저희 배움과 나눔으로 많은 이들에게 지금 보답하고 있고요. 오늘 특별 강연은 새마을운동 초대 비서실을 담당하셨던 예, 여러분 새마을운동 하면 누가 떠올라요? 예,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님이 새마을운동 했을까? 예, 거기에 많은 힘을 예, 실어주셨던 우리 유태영 박사님. 여러분 새마을운동은 다 아시죠? 새마을운동 하면 뭐가 떠올라요? 새벽종이 울렸네. 예, 그러면 우리 새벽종이 울렸네 이 노래로 박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시작. 새벽종이 울렸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시간 갖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소개를 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를 했다고 우리나라보다 세계 각국에 알려지기를 한국이 발전하게 된 것은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국민들이 정신개혁, 영계적으로 해서 일어났다. 또 새마을운동은 어떻게 일어났냐? 유태영 박사다 이렇게 알려져 가지고 세계 37개국에 초대를 받아서 강연을 지금 한 20-30년 동안 강연을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가령 최근에 갔던 키리바시라고 하는 나라, 이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아주 특별 조사를 하고 나를 초청하려고 한국에 왔어요. 일부러. 하고는 큰 호텔에 머무르면서 나를 만나자고 연락이 되어서 가서 한 2시간 동안 점심 대접을 제가 받으면서 했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강의를 좀 해달라고. 그런데 내용인즉은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 어떻게 했냐? 이게 국무회의에서 강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때 한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달래. 그래갖고 각 부처에 또 순회하면서 강의를 하는데 농림부, 내무부, 행정부 이렇게 부처에 가면은 장관, 차관, 국장, 보좌관 한 30-40명씩 놓고 한 2시간씩 얘기하기를 일주일 동안 다 했어요. 또 국회의사당에 강당에다가 종교 지도자들 보니까 또 교회들이 많은데 교회 중에서 2,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목사, 신부 이런 사람들만 불러다가 또 교육을 하고 대접을 아주 최고 대접을 받아요. 그런 식으로 많이 베트남,
캄보디아, 아프리카 여러 나라 이렇게 많이 있어요. 예, 그건 새마을 운동 때문에. 그리고 68년에 덴마크 나라의 임금님이 특별 초청해 줬어요. 유학을 가는데 그 나라 말도 모르고 글자도 모르고 그 나라 말을 들어본 일도 없고, 그리고 유학 갔다는 말 들어봤어요? 어디든 유학을 가면은 그 나라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알고 들어보고, 근데 그런 식으로 가서 그 나라 말을 배우고 그 나라 말로 대학에서 공부하고 또 한국 사람으로 내가 이로요 덴마크의 유학이. 그러니까 각 고등학교 사회단체에서 초청해서 강연을 해달라고 그래서 덴마크 말로 강연을 거기 있는 동안에 한 20몇 번을 90분씩 강연을 했어요. 그뿐 아니라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에서 대통령이 또 초청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또 유학을 갔어요. 이스라엘도 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여러분도 똑같아. 근데 거기 가서 말을 배우고 그 말로 대학원 입학시험을 봐서 들어가가지고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하고, 동양 사람으로는 제가 처음으로 그 나라 국립대학의 교수가 되어서 이스라엘 말로 사회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국립대학에서 교수 몇 년 하다가 왔어요. 여러분이 그 몇 가지 들으면은 괜찮지요? 네.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충분히 유태형보다 더 잘할 수 있다 한 그 내용을 오늘 이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유엔에 가서도 또 초청을 받아. 내가 외무부 장관도 아니고 외교관도 아니고 그런데 유엔에서 특별 초청해서 유엔 사무 부총장이 앞장을 서갖고 저를 초청해서 강연을 했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중국에서도 1996년도에 그 부주석이 특별 초청해서 인민대회 전당, 그게 국회의사당이요. 거기서 전국의 지도자들을 한 2,000명을 모아놓고 2시간 동안 강연을 하는데 아주 큰 인기를 받았어요. 제가 북경에서 제일 좋은 호텔에, 물론 정부 초청이니까 머물고 있는데 밤 1시까지 못 잤어요. 강연을 듣고 나니까 각 성에서 성장, 부성장, 성장, 조리 뭐 이런 사람들이 나를 만나려고 그래갖고 쭉 만나서 자기 성에 초청을 하고, 그래서 97년, 98년, 99년 그때에는 매년 방학 되면은 2달 동안 순회 강연을 다닐 때 중국에 가면요, 참 놀라울 얘기야. 시내, 큰 시내에 들어가면은 빨간 프랑카트를 많이 걸어놨어. 빨간 프랑카트에 한문 글자로 유태영 박사 열렬 환영. 그래가지고 막 시의 지도자들 다 모여가지고 2시간씩 강연하고 막 기립박수를 하고, 나중에 4년 후에 5년 후에는 초청했던 거기도 또 초청했어. 당신이 강연한 대로 우리가 했더니 그 새마을 운동을 해가지고 중국이 달라져 버렸어. 막 온실을 만들고 막 농산물을 수출을 하고 뭐도 해갖고는 말하면 방공호 같은 데서 살던 사람들이 기와집을 짓고 전부 동네가 막 기와집으로 뜯어 고쳤어요. 몇 년 동안에 불과 이런 그 경험을 가지고 지냈다는 것. 뭐 그 외에도 뭐 많이 있지요. 또 강연을 세계적으로 37개국 250도시 한 나라에도 2번, 3번 초청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강연도 덴마크에서는 덴마크 말로 강연하고,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 말로 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영어로 하고. 근데 그 사람이 부모가 여러 번만 했을 때 어떻게 교육을 시켰냐, 요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전라북도 임실이라고 하는 데서도 더 깊은 산골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고 자랐어요. 그 동네에서도 제일 가난한 집 아들이요. 집도 없고 논도 없고 밭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집이요. 왜 그런 거니? 보증을 쓰라고. 보증을 쓴 것이 옛날에는 뭐 은행에 돈이 들었어요. 돈밭이지. 그냥 싹 넘어가서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요. 여러분도 보증 쓰지 말라고. 아버지뿐만 아니라 큰아버지, 둘째 아버지, 아버지 형제간들이 다 초대학교를 못간 일자 무식이야. 이제 취직도 못하고 양반이라 그 동네는 아니야. 다른 동네로 멀리 가서 나머지 머슴살이를 18, 19살부터 30년 동안 머슴살이를. 그런 무식하고 집도 없고 한 사람은 장가를 못 가냐? 장가를 가요. 또 일자무식 처녀가 가는 거야. 그럴 거 아니요. 우리 어머니가 일자무식이야. 그러니까 일자무식이 만났는데 애기는 더 잘나. 그래갖고 8남매를 낳았어. 내가 5번째. 아버지가 일자무식 학교 댕겨본 일 없고 서당에다 댕겨. 어머니가 일자무식. 누나들 둘, 형님 둘. 한 사람도 초등학교 입학한 일이 없어요. 너무 가난해서 대학을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국민학교를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큰 마음을 먹고 결단을 해서 저를 학교에다 입학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이제 입학을 했더니 담임선생이 나카무라 선생이야. 그건 소리야. 일본 선생이야. 일정 때요. 국민학교 1학년부터 상급반 되더라까지 한글이 있는지를 모르고 산 사람이 나요. 우리 사는 동네 교회가 생겼어. 일정과 48년에. 그때 아주 신앙을 바로 받아와.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좀 미안하지만은 말하자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뭐이더니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니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주위에는 물어볼 사람도 없어. 일자 무식한 사람한테 뭘 물어보겠어. 뭐 상담할 것도 없어. 하나님밖에는. 그렇게 해서 사는 거예요. 나무집 논, 나무집 밭, 나무집 수어, 나무집 돼지 먹이고 사는 그런 머슴살이를 3년을 했어. 그렇게 알아야 한다. 또 유행하는 말이 면장도 알아야 면장을 한다. 배워야 한다. 근데 배우는 어떻게 배워? 그래서 집에 있는 토끼, 시골에서는 처마 밑에다 토끼를 키웠는데 물론 나무집에서 하기는 하지만 토끼를 팔아가지고 중학 강의록이라는 책을 사가지고 독학을 한 거예요. 먹고 자고 중학교. 이게 입주 가정교사야. 그래서 중학교를 18살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손자들 다 희망이 있어요. 딱 마음에 어떤 결단을 내리냐, 어떤 믿음을 가지냐, 어떤 신념을 가지냐,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그냥 주 안에서 믿고 기도하면은 다 된다, 할 수 있다 하고야만 한다.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 미쳤지. 무슨 아들로 한데 무슨 소리야 하기는. 근데 그 마음이 여러분 손자들이나 아들, 딸 뿐만 아니라 여러분한테도 마찬가지다. 내 이스라엘에서 박사학위 하려고 갔을 때가 37살이야. 37살에 가서 그 나라 말 기역, 니은, 치마, 저고리 이런 걸 배우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아니 공부는 언어는 어렸을 때 해야지 37살에 조금 한두 달하다 갈 거다 그랬대. 근데 나는 해야겠다 하고야만 한다. 반드시 해내겠다. 이게 막 하고 막 기도하면서 달라들어서 하니까 말을 6개월 만에 대학원 입학시험을 봤어요.
여러분 기억면 배우기 시작해서 6개월 만에 배웠다 보면 그 무슨 머리가 천재이냐? 아니요. 내가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그런 식으로 외국에 유학을 380명을 보냈어. 싸움을 중요하게 이야기해야 돼. 믿음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를 개척하는 그런 힘과 용기와 의지와 노력, 이걸 갖게 되면은 나간다. 37살에 시작했지만은 거기서 이스라엘에서 박사학위하는데 다른 나라하고 달라서 이스라엘에서는 박사학위가 까다로워요. 힘드는데 지도교수가 나보고는 말해,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 역사상 네가 20년 만에 기록을 깼다. 말을 기억, 니은, 치마저고리 배우기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 만에 대학원 입학시험 봤다는 것도 기록이지만 들어와서 석사학위 오는 데는 대개 2년 내지 3년 걸려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지금 미국 가서 유학하더라도 한 2, 3년 걸려야 석사를 한다고. 근데 박사를 하려면 석사하고 나서 5년. 예, 유학생이 8년 만에 석사, 박사는 빨리 하는데 나는 반을 딱 잘라서 4년 만에 그냥이 아니야. 정교 수석으로. 아니, 그거는 막 30점, 50점 수두로 건데 유태형 막 95점. 근데 이런 것들이 자신감 때문에 이게 덴마크 학생들이 막 화성에서 온 사람 얘기처럼 들어 얘기해. 대학 보면 박수를 짝짝 치고 그리고 내려갔더니 교장 선생이 제일 앞에 앉았다가 내 손을 잡고 다시 강단에 올라오더니 덴마크 말로 학생들 앞에서는 덴마크 온 지가 몇 년이나 됐냐 그래요. 몇 년이나 됐으니까 덴마크 말로 강연을 했으니까 그래서 9개월하고 2주일 되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더니 덴마크 오기 전에 덴마크 말을 얼마나 공부했는가.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우리나라 말에 지금 덴마크 말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낫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에 풀비는 낫. 이게 코리아 알파벳 때 첫 글자인데 그걸 놓고도 모른다는 말처럼 덴마크 말이 어떻게 생겼다가 들어본 일도 없는 상태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당신은 한국에서 천재로 뽑힌 사람이냐.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한국에서 멍텅구리로 내는 사람이요. 그게 무슨 소리냐. 60년대 우리나라는 학교가 서열화가 됐어요. 대학도 요즘 말로 하면 스카이 대학, 서울대학, 고려대학, 연세대학, 서강대학, 이화대학, 숙면대학, 무슨 대학 하다가 야간대학, 그러면 바닥이야. 야간대학에서도 맨날 노동을 오고 공장 청소부로 이러면서 대학도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게 학교 성적이 중간쯤 갔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여러분 오늘 한국에 관한 얘기 들었죠? 한국은 천재의 나라입니다. 거기서 멍텅구리가 요 정도다 이걸. 아이고 덴마크에서 그때 막 신문 기자들이 와서 막 인터뷰를 하고 막 신문에 1968년도에 나에 대한 것이 신문 기사에 막 전면이 나오고 한국을 알기를 천재의 나라다 이거요. 거기서 멍텅구리가 요 정도니까. 이스라엘에 가서도 아까 지도교수가 하니까 대통령이 특별 초청했어. 아니 세상에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머리 다 좋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을 다 누르고 거기서 수석한 것이 아니라 8년 걸려도 수석을 했는데 4년 만에 했다. 대통령이 특별 초청해서 막 대접을 하고 국립대학에서 교수로 조빙해줘서 동양 사람으로는 제가 처음으로 이스라엘 국립대학 교수가 되어서 이스라엘 말로 사역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세상에 그렇게 가난하고 못 살고 형편없어. 근데 배워야겠다. 알아야 한다. 이것이 강력한 의지로 자라니까 노력을 할 거 아니요? 천히 노력을 하는데 항상 자신감이야. 이게 그때 유행하는 말이 말은 나오면 제주도로 사람은 나오면 서울로 그런 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내가 서울 가는 차비만 좀 해달라고 간신히 빚을 내서 요즘 돈으로 25,000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완행 열차를 타고 서울 오는데
임실에서 서울 오는데 지금은 3시간 반이요. 그때는 13시간 걸려. 서울에 와서 기차역이 여러 군데 있는지도 몰라. 영등포가 처음이거든. 거기서 내려. 이게 전라도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다 영등포에서 내려. 올 때 갈 데 없으니까 기차역에서 자. 기차역에서 한 150명, 200명이 자요. 이게 촌에서 올라온 사람, 뭐 모욕 온 일 있어요. 우리 촌에 산 사람은 나만 안 했나 아버지 어머니도 모욕 온 일이 없지요. 예, 그래갖고 근지는 이렇게 긁고 이가 2마리 나오고 3마리 나오고. 옛날에 그랬어요. 밤 11시가 되니까 기차역에, 승무원이, 직원이, 막 화장실에서 호스를 갖다 소방서 호스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는 다 물로 청소해, 냄새 나니까. 이게 다 나가야 돼, 밤 11시에. 나오면 기차역 앞에 프라타나스 나무 밑에서 자고. 그런 노숙 생활을 나이 20대에 서울에 와서 학교는 무슨 학교? 잘 데도 없는데 다리 밑에서 자는데요. 다리 밑에서 이렇게 자는데 거기에 젊은 애가 나한테 오더니 야 이 새끼야 여기 잘 자야지 잘못 자면 자다가 뜨거운 비 맞아. 아니 서울에 와서 처음 들어서 땅속에서 뜨거운 물 나온다 소리 들었는데 하늘에서 뜨거운 비 내린다 소리 처음 들어.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요? 이게 그러니까 저녁에 술 먹고 지나간 사람에서 오줌을 싼다 이거. 머리밥에 아뜨거뜨거 이게 보니까 술 먹고 지나간 사람이 오줌을 싸. 종이는 종이대로 쇠 붙이는 쇠 붙이대로 유리면 넘바주의라고 그래. 그걸 하면서 살았어요. 그 아이에게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도 마음이야. 마음속에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리고 결심을 하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야겠다. 그러고 노력하면 길이 열려. 근데 항상 생활에 가장 기초가 감사야. 여러분 200만원 번 사람이 500만원 벌고 1년에 무슨 1억 번 사람이 5억을 벌어서 감사하는 건 강아지도 하는 감사요. 정말 세상 사람이 볼 때 감사할 수 없는 속에서 감사함을 느끼는 것, 그게 진짜요. 내가 신문을 팔 때요. 예약하는 고등학교 다니면서 신문 팔 때 새벽에 기차역에 나가면은 동아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이 나와요. 그러면 요즘 돈으로 말하면 300원에 사다가 500원에 파는 거야. 그래갖고 천천히 신문을 팔러 다녀. 그런데 깡패 3사람이 딱 학생복, 나도 학생복을 입고 왔지만 난 아침도 굶었어요. 예, 그랬는데 야 이 새끼야 돈 내놔. 그때 유행이 깡패가 만나면 돈을 준비하고 댕겨야지 그럼 받아 쳐져 죽어요. 예, 그래서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도 모르는데 내가 형 돈 없으니까 좀 봐줘요. 그랬더니 이 새끼 센터 해. 그래. 이게 두 부하가 내 몸을 뒤지니까 요즘 말하면 이제 500원짜리 100원짜리 이제 동전이 이게 신문 대여섯개 팔았으니까 있잖아. 개새끼 이 새끼 돈도 안 갖고 댕겨 이 새끼. 자기들이 돈을 달라고 하면 준비했다가 탁 내놔야 돼. 그 시절에는 그랬어요. 6.25 직후에. 근데 갈 길로 그냥 나를 찾는데 미군 부대에서 훔쳐나온 구두를 신었어. 아이고 그것이 정면으로 그 흉터가 지금도 있어요. 아들이 탔는데 그냥 탁 거꾸러졌니 계단 5계단을 떼글떼글 거꾸로 내려가 입에서 똥물이 넘어와. 계속 맞으면 똥물이 넘어와요. 그런데 3사람이 유유히 걸어가더라고. 그러면서 내 20년 후에 보자. 내 20년 후에 너 잡아서 이게 차준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거지같이 보이니까 네가 이러지. 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해서 너 같은 애들이 무릎 꿇고 나한테 와서 상담하고 부탁한다. 그런 사람 되겠다. 오늘 깡패를 통해서 내 육체에 이게 많이 아픈 것을 통해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결심을 아주 굳게 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는 굶어가지고 이게 가끔 가다가 아스팔트 길이 막 이렇게 꺼부러져요.
그럼 안 떨어지려고 하는 것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봐요. 옆에 있는 친구, 옆에 어떤 사람 잘 되고 아들도 잘 되고 며느리도 잘하고 사위도 잘하고 뭐 잘하고 있는 나는 왜 이래. 근데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 뭐 감사할 일들이 막 입에 줄줄줄 꼬리를 렸어. 내일 모레가 되면 86세예요. 나도 내 나이 안 믿어져. 근데 마음속으로 이 젊은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나를 써요. 야, 77살까지 월급을 꼭 막 주고 막 서로 모셔가려고 하는 것이 그 마음과 그 정성을 가지고 이제 사니까. 이게 지금도 이제 포기를 할 거 아니야, 이제, 나는 걸. 그런데 아니야. 막 강의 요청이 있어가지고, 이제 매주 한두 군데씩 뭐 부산, 대구, 제주도 뭐 외국에서도 또 초청을 해요. 근데 외국에서는 초청은 뭐 바쁘고 어쩌고 하니까 사모님 비행기표까지 보내겠다 이거요. 그 집사람이 안 댕긴 데가 없고 요즘에는 이제 안 따라 댕겨. 다 댕겨보고 강의 들으면 그 소리가 그 소리 아니야. 네. 최근에 가장 오늘 내가 한 이 얘기에 관련된 책이 5권, 6권이 있어요. 근데 다 몇만 권씩 다 팔려서 인쇄라고 책을 내면은 10%가 저자한테 주는 돈, 그것이 2억 원이 넘어요. 예, 그래서 그 돈을 전부 내가 어렸을 때 고생했기 때문에 가난하고 어려운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재단을 만들었어요. 아니 사업가가 아닌 월급쟁이가 재단 만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한 10년 월급을 저축을 해갖고 재단하면 그렇게 해봤자 5, 6억 원이야 이게. 근데 요즘 재단 5, 6억 갖고 돼요. 그렇게 그 뜻에 동감을 해서 아이고 어떤 아줌마가 3년 전에도 전혀 들어본 일도 없고 알지도 못한 아줌마가 제 사무실에 찾아오더니 이제 비서한테 유 박사님 뵈러 왔다고 여기 왔어요. 이게 처음 봐. 그래서 그래서 부시던 지갑에서 돈을 2억 원을 줬더라고요. 이걸 곳에서 쓰시라고. 조건이 4개가 있어. 절대 감사 페이지 내지 말 것, 신문에 내지 말 것, 내가 냈다 소리로 홍보하지 말 것, 나 찾아와서 인사하거나 전화하지 말 것, 잊어버리라 이거예요. 야, 하나님이 준 걸로 생각하라. 그런 기부하는 사람들이 2천만 원, 3천만 원, 미국에서도 뭐 한 번에 5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해서 기부금 받은 것이 20억이야. 그리고 회원을 모집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집사람도 많고 집사람 교회 주변에 권사님들 집사님들 나이가 많지 않은 게 난 돈이 그래서 한 달에 10,000원씩 내가 다 그만두라고. 돈이 없어서 용돈이 없어서 10,000원씩 낸 것을 그걸 받아서 그냐고 했더니 당신 과부의 역전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예수님도 했는데 그랬더니 한 달에 10,000원씩 낸 사람이 600명이야 현재. 그리고 전체가 850명이 후원회비를 내 1년에 1억 4천만 원이 들어와.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해서 지금 장학금도 주고 교육 훈련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여기서도 여러분 청에서 내가 강의를 했으니까 학생 추천하면 장학금 주었어요. 어떤 사람이냐? 2가지야. 의료보험. 이것은 추적이 돼야 돼. 의료보험을 한 8만 원 이내 낸 사람. 그런 게 가난한 사람이 해당되더라고. 예, 이 의료보험에 8, 9만 원 이내 낸 사람.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10등, 뭐 15등까지도 좋아요. 거기 들면서 의료보험료 한 8, 9만 원 이내 낸 사람 추천하면은 딱 이제 면접을 해서 그 사실이 확인되면은 고등학교 1학년부터 졸업하더라까지 등록금 전에 교과서 때 전에 교통비 전액을 줘요. 그냥 조금 주는 게 아니야. 그걸 다 주고 여름방학 때는 또
3박 4일 전체 모아서 정신교육을 시키고 또 견학을 시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는 현대제철, 현대자동차 애들이 깜짝 놀래. 현대자동차 둥그러내는 거 많이 봤는데 공장에 가서 봤더니 학교 운동量공장 시설 안에 일하는 사람이 딱 5이야. 전부 자동으로 딱 돌아다녀. 3분마다 자동차 한 대씩이 나와. 또 제철 공장에 가서 봤더니 옛날에는 석탄 덩어리를 갖다가 했는데 지금은 석탄을 떼가지고 톱밥처럼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또 뭐 농업시설도 견학을 시키고 또 전방에 사단장한테 얘기를 해야하고 최전방에 사단장이 아주 헌병을 시켜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인도해서 바로 북한 거기 다 구경시키고 이런 것 하면서 또 정신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가난하고 이런 아이들이 지금 변호사도 있고 정부 공무원으로 많이 들어가고 학교 선생도 많이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을 열심히 하니까 바빠. 그래갖고 늙을 새가 없어. 네. 나는 마음으로 70대 초반도만 60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에 너미야 뭐라고 하던지 간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속으로 40대로 생각하라. 그러니까 건강해서 어디서 강의해달라고 하면 보통 90분이나 2시간 끝도 갖고 얘기도 하나 피곤도 안 오고 이렇게 지낼 수 있다는 거. 이게 노년을 여러분들은 이제 노년에 들어섰어. 이제 들어서려고 하거나 들었는데 아이고 이제 다 살았어. 젊었을 때 다 지냈어. 파킨스병인가 그러는데도 이렇게 아니 그럴 날이 와요. 그 길로 갈라냐? 또록또록 오고 살라냐? 육체의 몸 안에 마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마음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 생애가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져. 여러분은 지금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다른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자신이야. 여러분 마음속으로 아니야. 난 지금부터 나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내고야 말겠다. 가슴에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가게 되면은 다 이루어져요. 지금도 늦지 않다. 내가 86세인 사람이 말을 하는데 여러분은 한참 밑에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막 자신이 넘쳐야지. 이 박사님이 그래. 나는 막 뛰어. 막 이런 마음. 그러고 나가면 길이 열린다니까. 반드시 열려요. 여러분의 앞날이 열리고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 예. 아우, 귀한 말씀 잘 들으셨죠? 우리 박사님 모신 사진 하나 찍어야 돼. 이거 우리 흔히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박사님 여기 앉아주세요.